자, 고차 방정식 시작하죠.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을 구하고 그 중에 허근이 뭔지를 알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자, 곱셈 공식도 안 보이고 공통인수도 안 보이니까 조립제법을 씁시다. 그러면 얘네들 싹 더하면 0이죠? 그러면 1로 되는 거지. 1, 1, 2, 2, 3, 3, 빵. 저 녀석은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요것이 0이 되거나 요것이 0이 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는데 얘는 실근이죠. 그럼 나머지 두 허근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겠네.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는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의 값을 계산하세요. 그럼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 알파 베타가 3이라고 했고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했고 플러스 1. 그러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바뀌어서 정답은 6. 네, 1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인수분해가 고차 방정식의 해결의 기본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자, 얘도 이러한 방정식이 있대.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방금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개수들 다 쓰고 싹 더하니까 0 나왔죠?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빵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x-1로 나누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몫이고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하고도 연관되고, 그것이 0일 때의 두 허근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그럼 이것이 0 또는 이것이 0인데 얘는 실근을 가지니까 이것이 0이 되는 x의 값이 허근일 거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일 것이고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인데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3번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모두 다 나와 있어요. 1과 알파와 베타로. 그럼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1이라는 녀석이 나왔잖아요. 그럼 1을 대입하셔야죠. 어디에? 근이라고 했으니까 x에. 그래서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m 플러스 2 더하기 4. 그것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7 빼기 m이 0이니까 m은 7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 주어진 방정식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m 플러스 2 7x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세 근이 되고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를 x-1,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걸 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 7, 2, 4
요 녀석을 1로 인수분해했어. 그럼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왔다 그거지. 즉 얘는 x 빼기 1과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야. 자, 그런데 얘는 딱 봐도 허근이잖아요. 이것을 0으로 하는 두 개의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였다는 거고,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허근은 안 나오겠다, 그치? 허근은 아니지만 무리근을 갖겠네요. 그럼 그 x 값을 근의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는 옳지 않은 선택이고,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구한 후에 문제가 뭐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잖아. 우린 너무나 많이 했지 이거. 근의 공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로 쓸 수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니까 36 마이너스 248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에서 틀렸니? 아, 여기가 마이너스 4군요.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로 바뀌어요. 그래서 4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러한 계산 실수 선생님도 하는 거 봤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말자 우리.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는 얘들아,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이제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고, 그 인수분해한 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 걸로 확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 8-a,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요것을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a 세제곱이 있는 걸로 봐서 살짝 센스 있게 a를 한번 써볼게. 그럼 1, a, 여기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8 남죠. 그럼 여기 8a가 써져요. 곱하니까 여기는 또 더해요. 그럼 a 제곱이죠. 곱하니까 a 세제곱, 빵. 센스 있지? x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x값이 a이거나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의 제곱이 0을 만족하는 또 다른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실근이어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들아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것에다가 요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a가 돼서는 안 되잖아. x의 값이 서로 다르라 해서 얘는 알파라고 베타라고 놨다면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기 때문에 x 대신에 a라는 녀석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절대 값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즉 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의 제곱, 요것을 계산했을 때 0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럼 얘는 2a의 제곱 플러스 8a가 0이어서는 안 된다. a제곱 플러스 4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a 플러스 4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a는 0도 되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4도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인 거지. 문제의 조건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의 제곱은 0인데 그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것을 알파 베타라고 놨는데 걔는 의미가 없겠네요. 알파 베타라고 놓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라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보다 크면 되고요. 여기에서 B는 8이죠. 그러니까 8의 제곱 64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죠. C는 A제곱이네요. 그래서 4A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0보다 크기만을 바래요. 4로 나누면 16 빼기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죠. 그러면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인수분해하기 편하게. 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6으로 바꾸고 0보다 작다로 바뀌어요. 자,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 그래프인데 A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4고 하나는 4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0보다 아래쪽, 즉 축보다 아래, A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A의 범위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얘는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배우긴 할 텐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보고 얘를 y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y는 0이라는 건 x축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지금. x 대신에 a로만 바꾸어서. 그럼 y는 0이라고 하면 얘는 x축이 아니라 a축이 되어서.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x축보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찾아봐. 그랬으니까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되는 거고 그때의 a의 범위를 쓰세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딱 답 써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몇 개 남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답이 없으니까 이상했어야지. 근데 나라면 선생님은 보기에 여기 7이라고 써놨을 거야. 헷갈리게. 답이 없으니까 다시 생각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삭제하겠지. 그래서 총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6개. 1번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시다. 자, 5번은 이것을 만족하는 세 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이 방법을 계속 똑같은데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 깔끔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앞에 거 2개, 요 앞에 거 2개를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거 2개를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x제곱 빼기 4는 0이 되고 있고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는 마3 또는 마2 또는 2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각각 하나씩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파의 제곱은 9, 베타의 제곱은 4, 감마의 제곱은 4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계산해 주시면 되죠.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니까 4, 4, 16 더하기 감마하고 알파의 제곱 더하니까 36. 그러면 52 더하기 36. 그러니까 88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8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문제를 딱 보니까 선생님이 적어놨죠. 6번 문제를 미리 적어놨어요. 자, 얘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알고 있으면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거든요. 물론 왜 빠졌는지 사실 선생님은 좀 불만이긴 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으면 자연스럽게 3차 방정식으로 확장을 해서 그것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가르쳤으면 훨씬 니네들이 이런 혼란스러움을 안 겪을 텐데 교육 과정에서는 빼놓고 기존에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학교 내신에는 시험 문제 자꾸 내고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이걸 또 가르치고 그런데 수능에서는 안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것만 내면 사실 학원에서 불필요하게 공부를 더 할 필요도 없고 아는 범위에서만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또 얘기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른다고 해도 사실 이 문제는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문자가 2개고 하나의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니까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i다. 요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x값이 주어졌으므로 얘를 다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정식 세우면 a값, b값은 당연히 구해져요. 그런데 봐봐. 이렇게 구하려고 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세제곱을 해야 돼요. 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니 이걸 세제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짜증이 나더라고 선생님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증명을 하고 그에 맞게끔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요. 6번의 출제 의도가 지금 이 방법을 쓰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기본 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동안 3차 방정식을 구해왔잖아.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의 결과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이런 형태로 되었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것의 근이 이렇게 구해졌다라는 건 그쵸? 그런데 이 기본식의 맨 앞에 있는 x 세제곱의 개수가 a잖아요. a. 그러니까 그 a는 절대로 세제곱 전개했을 때 세제곱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숫자인 거지. 이것만 써주시면 얘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것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알파, 베타, 감마와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도가 됐느냐? 우리가 2차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나누기 a를 해준 거죠. 나누기 a를 해주면 이 녀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 이렇게 되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얘를 싹 전개해서 그놈하고 요놈을 비교하면 나오는 거예요. 얘를 전개합시다. 귀찮아도 x의 제곱 여기 2개만 먼저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부터 써야겠다. 그치?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x 빼기 감마를 곱해서 0. 또 이렇게 하나씩 전개하시면 되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x의 제곱 플러스 베타 감마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 감마 x 플러스 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돼요. 자, 동료항끼리 계산해 봅시다.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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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자, 그래놓고 적어놓으니까 x의 세제곱, 분홍색들 보면 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면 다 플러스죠? 그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다. 그러니까 세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구먼. 그 다음에 a분의 c하고 요 녀석이 같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a분의 d라는 녀석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같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차 방정식의 근과계수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요 a분의 b 보세요. 여기 a분의 b는 여기에서 a, b 이렇게 되죠. a분의 c는 여기에서 ac 이렇게 되고 a분의 d는 여기 있는 ad 이렇게 되잖아. 그것이 근이 하나씩 더해질 때가 이렇게 앞에 거 2개, 그 다음에 근이 2개씩 더해질 때가 앞에 거랑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근이 3개씩 계산이 될 때마다 처음 거하고 마지막 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추측해 보건대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의 4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치면 델타라고 하는데 보통 오메가 이렇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오메가는 처음과 끝, 처음과 두 번째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2개씩 묶어 2개씩 묶으면 처음과 세 번째 a분의 c 이렇게 될 거고요. 3개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뭘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3개씩 묶으면 마이너스 a분의 d 되고 요것을 다 곱해버리면 이제 이게 a분의 2 이렇게 될 거다까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수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것이 수학이긴 한데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으니까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만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서 가르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6번은 별표 표시가 아니라 얘는 중요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 첫 줄이에요. 이 첫 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이렇게 첫 줄처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양변을 A로만 나눠가지고 전개한 게 다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은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3개의 근이 있는데 하나는 1-루트 3i야. 그럼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i예요. 그럼 또 다른 한 근이 있겠죠. 그 또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3개를 싹 더한 것이 이 녀석이어야 돼요. 맞지? 그걸 다 써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루트 3i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i 더하기 알파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고
2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두 번째 힌트는 세 개를 곱한 거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요거 마지막 거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8이죠. 그냥 8.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1 빼기 3i의 제곱이니까 4가 돼요. 4 알파가 8이에요. 그럼 알파는 2죠. 그 알파가 2가 나온 것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러면 2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 하고 하나 얻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a는 마이너스 4 하나 적어둡시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요 공식 써먹었고 이 공식 써먹었어요. 이제 남은 건 얘예요. 얘. 그러면 아까 알파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근, 이 세 개의 근을 두 개씩 곱한 것이 뭐여야 돼요? b여야 되죠. b.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i와 1 플러스 이거 세 번째 힌트 1 플러스 루트 3i 요거 두 개 곱한 거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한 거 2 1 플러스 루트 3i 더하기 2 1 마이너스 루트 3i 요것을 두 개씩 곱한 게 a분의 c라고요. 첫 번째, 세 번째 a분의 b가 되는 거죠. 1분의 b. 그래서 얘가 b가 돼요.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리가 좁네요. 여기 유도한 거는 이제 이해됐을 테니까 이거 싹 지울게요. 여기는.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면 4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루트 3i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i 이것이 b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없어지죠. 그리고 요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8이 b다라는 것까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아까 a 구해놨고 b는 8이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세요 했어요. 정답은 1번이 얻어지겠지. 자, 좀 길게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니라고 선생님이 적어줬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학교 기출문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을 활용해야 될 때가 올 거고 분명히 뒤에도 아마 이 공식을 또 쓰게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을 하게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에서는 교육과정이 빠진 것들을 절대로 출제할 리가 없거든요. 자, 그것만 명심하시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